일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확인 먼저 합시다. 자, 2일 W라고 쓰고 에너지 일단 E라고 다 쓰긴 할 텐데, 일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위를 가졌을 때 힘과 변위의 곱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값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구한다.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주목해서 봐야 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다. 여기서 잠깐 한 다음에 열 에너지에 대한 어떻게 또 접근 가능한가는 그 다음에 연력학 부분에서 알아보게 되고, 뭐 빛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뒤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크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우리 중학교 때는 교과 과정에서 또 용어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다시 교과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외래어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줄 해가지고 그냥 공식대로 구하면 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일단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해서 땅바닥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높이에 대해서 h라고 하면은 질량, 중력과 속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데 또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탄성계수 K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변형된 길이 X제곱, X에 제곱해가지고 이렇게도 구해서 이걸 합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자 그러죠. 그러면서 일과 에너지 둘 다 스칼라량으로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또 뭐냐? 두 가지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은 이 일이, 그 물체가 받은 이 일이 해당 물체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로 요약이 되는 그런 관계식이 있다. 물체가 받은 이 일이 그 물체 에너지 변화로 전환된다라고 그러면은,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데,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구한 일이 해당 물체의 에너지 변화, 어떤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느냐 했을 때, 일단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한다. 역학적 에너지도 변화한다. 어떤 일만큼 각각 변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구한 이 일만큼 서로 다르게 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떤 일, 무슨 힘이 한 일만큼 변한다? 봐야 되겠다. 물체가 받은 예외 없이 오히려 하나라도 빼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모든 힘이 다 해준 일을 구해보면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게 나타난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힘이 한 일과 관련이 있다? 물체에게 가해진 또는 물체가 받은 중력에 의한 일만 따로 빼서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중력이 한 일이 물체에 대해 플러스 값의 일을 쓰면 포텐셜이 오히려 줄어들고,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포텐셜이 증가를 하더라.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랫 방향으로 물체에 가해지는데, 그 방향으로 변위가 그대로 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중력이 물체 한 일이 플러스 값으로 나올 텐데, 그럴 때 위치가 내려가 버린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변화한 거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더하려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었던 것에서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은 도로 빼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서 중력만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탄성력을 제외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중력만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을 다 더하자. 여기 시그마라고 쓴 거는 우리 수열에서도 얘기하죠. 시그마라고 쓴 거는 다 합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열 배워요? 요즘에?
아니 내가 이런 거는 수학의 요 부분에서 몇 학년 때 배우겠지라고 하는 게 교과 과정들이 자꾸 바뀌면서 또 이제 들쭉날쭉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니네 행렬이 뭔지는 아냐? 행렬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거 수열과 행렬 그래가지고 맨 앞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 것들 싹 빠졌다고 하는데 수열은 그래도 잘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약간의 예를 통해서 우리 일과에너지 그 프린트에서 예제 1번, 5쪽의 예제 1번 보면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것은 6쪽, 7쪽에 나온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요거 딱 봐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은 이것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실제 문제 보면서 같이 또 이걸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봤던 문제가 10쪽에 나오는 3번하고 5번 문제를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루는 건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어서 연습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대표적인 문제, 특정 유형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들 같이 보려고 해요. 자, 15번 문제. 공기저항은 매번 무시할 거고요. A가 있는 바닥면에 마찰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kg, 2kg짜리를 놓고 요거를 가만히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매우 미끄러우니까 상상할 때에는 이걸 얼음판, 매우 미끄러운 얼음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있을 때 질량이 얘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얼음판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묵직한 것 때문에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데 니은하고 디귿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기억은 딱 보자마자 이거는 원래 앞에서 연습했던 거랑 비슷해서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요. 뭐 A, B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구해요. 안 구하고 일단 그냥 봅시다. A, B 물체 있으면 앞에서 하던 그대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을 따로따로 모두 구해줍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자 이제 조금 약식으로 쓸게요. 얘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뭐 지구가 A한테 가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이제는 A에게 가해지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3kg이니까 30N. 그리고 원래는 접촉에 의해서 수직 항력이 있을 때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바닥면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수직 항력이 원래는 N뉴턴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30N이라고 또 되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구하고. 그리고 A 물체가 받을 힘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이 줄에 의한 장력 하나만 마지막으로 T뉴턴이라고 표시해주자. A 물체는 3개의 힘을 받으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상쇄가 되긴 할 겁니다. 다음 B 물체가 받는 힘, B 물체는 중력 20N 받을 거고 수직 항력 뭐 이런 것들은 등장할 여지가 아예 없으니까 바로 장력 갑시다. 장력이 위로 그 줄에 의한 내가 받는 장력은 T뉴턴. A가 받는 T뉴턴, B가 받는 T뉴턴의 장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 장력이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확인하면 되는데 줄이 A한테 주는 거, 줄이 B한테 주는 거 주고받는 물체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관계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건 작용 반작용 관계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래서 B는 그냥 2개의 힘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럴 때 상식적으로 A가 좌우로만 움직이지 갑자기 퐁 튀어나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위아래 방향의 가속도는 말이 안 된다. 알짜 힘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위아래를. 그래서 얘가 30N에서 상쇄됐고요. 그리고 B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마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A는 오른쪽으로 적당히 S만큼 이동을 할 거고 B는 아래로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A는 변위가 S, 높이 변화는 제로, B는 변위가 S 아래로, 높이 변화도 아래로 S만큼으로 공통으로 S로 표현이 되네. 그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앞에서 살짝 넘어갔던 표를 잠깐 보면서 그것대로 나갈 거예요. 뭐냐면 앞에 넘어갔던 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와 A와 B의 뭔가 합에 대해서 구하자. 무엇에 대한 걸 얘들 거를 각각 구하느냐? 너는 운동 에너지 변화 얼마니?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떠니?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 채우는 요 9칸 나오겠죠. 9칸을 채우는 요령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뭐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나 이런 비슷한 유형 문제 두 물체가 어떻게든 경사면이나 어떤 그 책상면 같은 것들 위에 있고 줄로 연결돼서 도르래를 통해 함께 움직이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 방식을 따라가 보자. 그럴 때 A와 B는 어쨌든 속력이, 빠르기가, 방향은 달라도 빠르기가 공통일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다. 운동 에너지가 질량비로 나타나겠다.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공통이니까 질량비로 나타날 거고 그 변화 정도도 질량비로 나타나겠다. A가 오른쪽으로 하면서 빨라진다면 B는 아래쪽으로 해서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 비율도 3K에 비례하고 2K에 비례하는 식으로 되겠다.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로 표현을 해줍니다. 질량비로 적절하게 증가 감소를 표현해주고 그래 놓고 더하면 돼요. 5K. 다음 포텐셜 에너지 칸은 1에너지 정리 열심히 공부는 하긴 했지만 포텐셜 에너지 칸은 mg 델타 h로 쓸 겁니다. 너는 질량이 얼마냐? 중력과 속도 G 그냥 쓰고 높이 변화는 몇 미터야? 올라가 내려가 라는 걸로 쓸 거예요. A는 높이 변화는 없어요. 제로. B는 S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2kg에 중력과 속도 10 곱한 것에 아래로 S만큼 내려왔다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밑에는 더해줘요. 그냥 마이너스 20S. 그래 놓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물체마다 따져줄 때 요때 바로 2일 에너지 정리를 써요. 2일 에너지 정리를 쓰자.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해당 물체가 받을 힘 중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에 의한 2일이라고 이렇게 일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상쇄됐지만 가해지긴 하는 거야. 완전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잠깐 역학적 에너지니까 중력은 잠깐 나가 있어. 그런 다음에 30N 수직항력과 오른쪽으로 적당한 크기 T의 힘을 받으면서 S만큼 이렇게 가니까 나머지 힘, 중력을 제한 나머지 힘이 수직항력 30N이 한 일, 장력 T가 한 일이 여기에 쓰이면 되겠네요. 수직항력 30N이 A한테 한 이 일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몇 줄? 0줄이죠. 수직항력은 나름 이렇게 계속 가해지는데 변이가 이쪽 방향, 둘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코사인 90, 0 돼가지고 0만큼의 일을 하고 T야, 장녀가 너는 A한테 몇 뉴턴의 일을 할래? 그랬더니 T 방향으로 변이 S도 그대로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TS라는 크기의 일을 하긴 할 거예요. T가 얼마인지 S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 B야, 너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1에너지 정리로 어떻게 되니? 나는 중력과 장력만 받아요. 역학적 에너지, 중력은 그냥 생략. 위로 T라는 힘 받으면서 아래로 S만큼 내려온 동안에 그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될 거다. 요거 몇 줄 나온다고 써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TS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건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위요 변이는 아래니까 마이너스 TS. 그래서 해보니까 둘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총 합은 안 변한다 라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요 칸을 다 채운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요거 보니까 OK 마이너스 20S는 제로가 또 돼야 되네. 요거 더한 것도 이렇게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OK가 20S가 되려면 K는 4S 돼야지 되겠고 또는
4S는 다 K로 바꾸든 뭐 이걸 저걸로 바꾸든 해도 되는데 다 S 관련한 식으로 바꿉시다. K는 4S 플러스 3K는 플러스 12S 2K는 8S 이건 당연히 플러스 20S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15S 이런 식으로 나오네. 잠깐만. 이거 12S 12S 마이너스 12S 나오죠. 요걸로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TS램에 T는 10이네. 12이네. 이거 장력 얘기하는 걸걸? 12N. 자, 기억. 장력을 내가 안 구한다라고 한 게 진짜로 안 구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풀던 방식대로 안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쓰다가 보니까 나온 것도 또 하나 힘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됐습니다. 15번. 기억. 줄에 걸리는 장력은 12N 맞는 말이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냐? B의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로 표현되네. 감소한다가 맞는 말이고 디귿 같은 게 이제 학생들한테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다 찾았으니까 됐어요. 움직이는 동안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12S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의 크기는 몇 대 몇? 3대 5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2?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보고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 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몇 대 몇?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2대 3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저거 뭐 해가지고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단지 하나였구나. 디귿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요령인데 좀 요령이라는 게 잡혀요? 해봐야 알지. 14번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굳이 앞에서 얘기한 각각의 힘들이 해준 일회양 또는 각각의 에너지 변화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연습용으로 이걸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쓰기 전에 머릿속에선 미리 좀 대답을 해주세요. 자, 물체들이 질량이 라주엠 스몰엠 몇 대 몇인지 안 가르쳐줬지만 어쨌든 라주엠이 더 크다고 하네요. 각도도 그리다 보니까 거꾸로 그렸네. 어떡하지? 이를 어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 A예요. 질량이 큽니다. 이게 세타 1이에요. 이게 2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각도가 더 클 때 얘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온 상황이고 요건 이렇게 쭉 끌려간 상황이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새로 그릴 걸 그랬나? 자, 이렇게 될 때 각각의 물체의 A에 B의 둘의 합의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나 전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정지 있다가 점점 빨라졌을 건데 그 속력은 똑같다. 둘이 공통이다.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질량비로 나타나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실제 어떤 문제에서 질량을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MK배, 스몰 mK배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비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거 큰 의미 없네. 이렇게 좀 보여요. 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물체들이 지금 원래 위치로부터 길이가 일정한 줄에서 끌려가니까 빗면 따라가는 거리는 SO 요걸 공통으로 놓아야만 하는데 높이에 대해서는 A는 H1만큼 내려오고 B는 H2만큼 올라가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경사가 다른 데에서 빗면상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니까
이거 S는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급한 쪽이 H1이 더 높이 변화로선 더 많이 내려오겠다. S에 대해서 H2는 이제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각각에 대해서 mg 델타 H로 구해주자. A는 감소하는 에너지 mg H1, B는 증가하는 에너지가 스몰 mg H2. 그래서 더해줘야 되는데 더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요게 필요한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놓은 거 그냥 그대로 더하면은 아무런 새로운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에너지 정리를 또 활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A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받으면서 적당한 크기 T 받으면서 S만큼 가요라고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중력은 생략할 거고 수직항력은 또 일 안 할 거고 제로 줄 만큼 할 거고 이쪽으로 T 받으면서 이쪽으로 S만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A 역학적 에너지 변화 얼마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TS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이유로 중력, 수직항력, 적당한 크기, 장력 T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빗면 따라 S만큼 가니까 B는 플러스 TS라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은 0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런 요령으로 채운다라는 거 똑같은 방식 한번 반복하면서 연습해 본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것들 가지고 연산하는 걸 물어보진 않고 14번에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냐? 운동량이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운동량의 크기 물어보네. 그냥 뭐 둘의 속력은 항상 공통일 거니까 질량 큰 애가 운동량의 크기도 순간순간 더 크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 물어봤어요. 이거 해보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맞죠? A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크기는 같겠다. 생각해보다 보니까 둘 사이를 연결한 줄의 공통 크기로 걸리는 장력에 의한 S 변이에 따른 변화 TS 증가 감소 하는 게 똑같네요. 다음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의 감소는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의 증가량과 같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의 크기는 B의 중력 포텐셜 감소 증가와 크기가 같냐?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고 H1이 H2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게 더 커야 되겠다.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크기, 감소 크기가 B보다 더 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데 하는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은 그냥 다 빨리 풀고 마는 거고 뭔가 이거는 뭐라 그러는지 내가 딱 잡히질 않네 싶으면은 이렇게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적용할 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 물체들에 대해서 문제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니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실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A 물체와 B 물체에 대해서 공기저항 마찰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어쩌고 할 때에는 이렇게 배웠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대요. 이런 경우는 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하면 된대. 그랬대네.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두 물체가 움직이면은 A 운동에너지 증가, B 운동에너지 증가. A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안 변하네 일정, B 포텐셜 에너지 일정,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그러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워낙 확실하잖아. 근데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꽤 학생들 중에 많이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원리도 알고 이것도 알면은 별 문제 안 생기는데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장 넘겨서 15쪽에 22번 봅니다. 한 장 넘겨서 12쪽에 22번 보면은 뭐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움직일 때 기억 니은디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보고 이어서 그와 관련한 설명 추가적으로 합니다. 22번 문제풀이 해보세요. 물체 A는 중력,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 적당한 크기, 그리고 장력 받으면서 적당한 거리 S, 여기서는 제한을 안 해줬으니까 P에서 Q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려올 거다. 물체 B도 역시 mg 중력 받으면서 위쪽으로 장력 받으면서 내려오기는 할 거다. 그런데 두 물체가 이렇게 S만큼을 내려오는 동안에 기억,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 아니면 감소 또는 일정할 거냐라고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A와 B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줄에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매끄러운 지점에서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돼. 자, 근데 다다다다닥 빨라진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B도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그럴 수 있지. A 높이가 낮아지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다. B 포텐셜 에너지 내려가니까 감소한다. 확실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거나 증가 감소하는 것이 안 보이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던 방식대로 하면은 이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맨날 하던 방법대로 푸니까 안 풀려. 이거 어려운 문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물어보면은 힘부터 분석해야죠. B가 받는 힘 아래로 중력 mg 위로 t 그러면 너의 역학적 에너지 물어볼 때는 어디 관계에서 합이 보존되니 그런 거 없이 B가 아래로 내려간 동안에 내가 받을 중력은 생략하고 나머지 힘이 위로 t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는 일 마이너스 ts라는 변화를 겪겠네. B는 역학적 에너지 그냥 감소야. 감소한다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에너지 정리 원리 원칙을 모르고 풀면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김에 니은도 확인해 봅시다. 니은. 아이고 굳이 질량을 A와 B를 EMM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조금은 무시하면서 질량이 A가 EM, B가 M이었다면 A에 작용한 알짜임이 A에 해준 일, B에 작용한 알짜임이 B에 해준 일, 몇 대 몇?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무슨 에너지의 크기비를 비교해봐라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찬찬히 그 말 자체의 뜻을 음미해 봅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A에 2를 해준대요. 야, 그거 뭐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그 A에 해준 2일, 그거 뭐니? A의 운동에너지 변화죠.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A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의미로 B의 운동에너지 변화의 크기비를 논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순간속력이 똑같을 거니까 운동에너지 B는 질량 B만큼 변하든지 그만큼을 가질 것이다. A의 질량이 2M, B의 질량이 M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앞에 게 해준 일의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이 B에 대한 것보다 2배 될 거다. 맞는 말이네요. 디귿. 또 바꿨네. A의 질량이 M, B의 질량이 2M이었다면 A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운동의 증가는 맞으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아니죠.
이때는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TS 증가, TS 감소 전체는 보존된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증가, 포텐셜 에너지 감소, 증가의 합이랑 감소의 합이 같아야 전체적으로는 보존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것의 합이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합들 총합과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텀이 빠져서 이거는 틀린 얘기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보면서 또 일에너지 정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잘못 푸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잘 사용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이 조금 또 쌍둥이 문제기는 한데 19번, 20번 중에서는 당연히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장 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19번 풀어봅시다. 19번으로 연습해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억 F1, F2라는 똑같은 질량을 가졌었던 물체 F1, F2라는 서로 다른 힘을 일단은 준다 치자 그랬을 때 두 물체는 이까지 S만큼 운동안에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V가 되고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V가 돼서 어쨌든 둘 다 빨라질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갔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움직인 높이와 변이가 SS로 똑같은데 여기서는 높이 자체가 S만큼 올라간 거고 여기서는 S만큼 변이, 높이는 H만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최종 속력은 똑같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누가 더 크냐, F1, F2 뭐가 더 크냐, 같냐, 중력이 한 일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D급부터 빨리 풀어봅니다. D급부터 얘기하면 똑같은 질량 M짜리가 가에서는 S만큼 올라간 거고 나에서는 높이로서는 S보다 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 델타 H 해야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는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니 갔냐? 나도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보던 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건데 그냥 B 거, A, B 더하는 거 이거 빼고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가에서는 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어쨌거나 0에서 V라는 속도가 됐으니까 요거는 바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0에서 2분의 1 질량 M에 대한 V 속력이 될 때까지 변했어요.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 될 것이고 나에서는 나도 정지였는데 질량 M인데 속력이 결국은 V가 됐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될 거다. 지금 따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더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정리만 하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 플러스 mgs 나에서는 나 물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 플러스 mgh s가 h보단 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 이건 알겠는데 이건 알겠고 또한 요거 더해보면 똑같고 이게 더 크니까 요게 더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변할 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디귿 물체에 작용한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 크기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의 경우가 더 크다. 디귿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같은 게 아니라 가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고 여기까지 해보니까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가에서 나에서 어디가 더 크냐 그랬더니 가에서가 더 크겠네요. 상황 보면서 이거는 뭐 이게 클 수밖에 없겠네 확인해 주자는 건데 니은 F1과 F2가 크기가 같은지 누가 더 큰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구해보자. 가에서는 요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줄을 이쪽에서 F1이라는 힘으로 가하면, 당기면 이 줄에는 F1의 장력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물체가 받을 장력이 위로 F1N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가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은 제외하고 F1이 물체 S만큼 가는 같은 방향으로 유일한 외력으로서 가해졌으니까 플러스 F1S라고 해야지 되겠고, 나에서는 물체가 중력 요런 방향으로 받고 수직항력도 받으면서 F2라는 힘이 걸어준 그 크기의 장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요렇게 가겠다라고 보자. 장력을 F2란 크기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비스듬히 요 변이 S만큼 가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 제외 나머지 힘이 해주는 일, 수직항력이 하는 일 제로, F2가 하는 일 F2S 플러스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F2S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더니 이게 더 커야 되니까 SS가 똑같으니까 F1이라는 힘이 더 컸었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물어보는 순서가 또는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외력 가해주면서 크기를 서로 비교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전체적인 원리, 원칙은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든 운동 포텐셜인지 뭘 물어보든 앞에서 얘기한 일 에너지 정리를 적극 활용하면서 그 중에서 숨어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 델타 H 이용해서 그렇게 구하면 돼 라는 거라든지, 각각의 속도비를 같다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꼭 그런지 아닌지 구분해 가면서 실수만 좀 하지 않도록 문제 많이 연습하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19번, 20번도 그림이 똑같은데 관련한 문제, 지문이 좀 달라질 건데요. 이런 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각자 이제 요거는 또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 이제 약간 아마 혼자 풀면 꽤 까다로울 걸 하는 문제 몇 가지를 더 풀어보고, 일 에너지 정리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점검할 건데, 그거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이후에 보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